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예,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자, 오늘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그 뭐죠?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보시면 210페이지 우리가 이제 자기 사명에 대한 중요성 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에서 조금 반복했고, 자, 그러면 이 자기 사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제가 굉장히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활용 부분. 우리가 중요성은 인지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이 사실 만든다는 게 제일 어렵죠. 제일 왜 쉽겠어요? 쉬울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는 접근하기조차도 어렵고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작성했어. 근데 작성만 해놓고 활용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여기 오늘 들으시는 누군가는 작성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근데 난 정말 작성만 했지,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작성을, 어, 그 작성을 여러분 안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거 갖다 붙여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재료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 다른 사람 거, 다른 사람 거를 채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어설픈 자기 사명 한 줄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나온 거면 여러분 그거를 언제 어떤 장소 누구에게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특히나 우리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1인 기업가에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풀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 제가 그냥 지금 제 모습으로 있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필드라는 곳에서 누군가랑 만나서 나의 비즈니스 얘기, 활용편이 해야 될 어떤 뭐 타이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그것을 활용할 어떤 내가 활용해야겠다. 아, 이건 내가 좀 전달을 해야겠다.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우리 만화에서 보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장풍 날리죠. 그쵸? 그리고 우리 로보카, 뭐 이렇게 만화에서 보면 변신을 하잖아요. 내가 적을 무찌를 때나 뭔가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을 때는 변신을 하죠. 자기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다 평온할 때는 또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기 사명서를 쓴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은 1번, 기존의 내 패러다임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족 중심이냐, 배우자 중심이냐, 내가 돈 중심이냐, 내가 일 중심이냐, 적 중심이냐, 아니면 내가 요거 혼합돼 있느냐, 인지하셔야 된다. 자, 인지했고, 내가 A라는 그 인지했던 것에서 무엇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사명을 통해서 B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는 내 패러다임으로서는 남편은 이랬는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자기 사명 원칙을 통한 자기 사명을 통해서 이제 남편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 아이들이 A로 보였다가 이제 B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A로 보였다가 B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동료가 A로 보였다가 B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내가 사실은 살아가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 모든 면에서 자기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다?
깨끗한 렌즈. 뭐 이거를 부정할 수 없죠. 왜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패러다임을 엉뚱하게 보는데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 B로 가는 이것이 올바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A부터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렌즈가 필요한 거죠. 깨끗한 렌즈가.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새롭게 B는 새롭게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그 죽음의 수용소 썼던 그 로고 테라피를 창시해냈던, 그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인생 사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뭐다?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명서를 여러분이 분명히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된다. 이것 때문입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온전체거든요. 있어요. 아, 내 안에 절대로 없다. 아니에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안 해서? 질문하지 않아서. 내가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서. 이미 우리가 어, 이 우리가 이 생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다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내면의 감시자인 양심을 통해서. 이런 이 양심인 이거 있죠? 세상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러니까 다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사명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힘들어. 아우 저 말 너무 좋은데 그냥 이 말 적당히 갖다 붙이고 난 사명서 만들었다 할래.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 남들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속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양심을 바탕으로 두고 자신의 독특성을 파악하고 독자적으로 무슨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 끊임없이 질문해라는 거예요. 자,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자기만의 과업 또는 사명을 가진다. 자기만의. 어. 그러니까 우린 다 온전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온전체라는 거죠. 다 똑같지 않다. 다른 과업,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되거나 반복될 수 없다. 이거는 나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갖는 과업이 독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 기회 또한 독특하다는 거. 나만의 것이란. 나만의 것. 자, 이 같은 독특성을 말로 표현하면 주도성과 영향력의 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향력의 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제가 말했죠. 사명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그냥 사명서를 만들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죠. 그 시간이 저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된 거죠. 활용하는 사람이. 근데 활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제 비즈니스에 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211페이지 우리들이 갖는 삶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프랭클의 말을 빌려보자.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서 안 돼. 내가 왜 태어났지? 응?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라고 타인에게 물어봐서 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타인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그래서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라고 내한테 물어봐야 돼. 내 내면, 내 양심에게.
끊임없이 계속.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자, 이 질문은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이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된다. 즉, 우리 각자는 인생에 의해서 질문받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한 대답, 내 인생에 대한 대답함으로써 인생에 대해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답함으로써 인생에 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의미, 내 과업, 내 사명, 내 공헌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인생에 답을 했어. 그럼 그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앞에 배운 이유가 뭐예요? 주도성을 배운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 사명을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걸 끄집어냈을 때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까지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만들었으니까 내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내 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뭐 자꾸만 의학기술이 발달할 거기 때문에 뭐 한 100세 내 모습을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80세라고 하자는 거예요. 가장 무난하다. 80세. 그러니까 여러분의 80인 모습을 지금의 나에게 계속 질문해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내 나이 80에 내가 이룰 공헌, 내 나이 80에 내가 이룰 사명, 내 나이 80에 내가 이룰 나만의 과업,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내가 지금 나에게 80을 두고 질문하는 거라. 어떻게 찾아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자기 사명을 쓰고 3년 뒤에 5년 뒤에 그걸 이뤄내야 돼. 그러면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렵죠.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지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80세를 기점으로 두고. 그러니까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작성한 우리의 사명을 정말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 1이 당신이 프로그래머라면 습관 2는 그의 액션, 프로그램을 실제 짜는 액션 플랜이다. 그래서 그 액션 플랜의 가장 중심이 자기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사명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세븐해빗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존에서 태어나서 독립이 된 상태인 여럿이 상호 의존. 자, 의존하고 상호 의존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에 독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셀프. 그 독립의 단계에 가장 중요한 액션이 뭐다? 자기 사명을 작성하고 80세 나를 생각하면서 작성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 쓰는 거.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주도적인 사람으로서 인생을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존재,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게 개인 헌법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 내 나이 80에는 어떤 존재이고 싶고 그 존재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죠? 그거를 이제 그걸 베이스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사명서의 내용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이게 진정으로 만족하고 양심에 있다 있죠. 다 속일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내면의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완전히 집약해서 표현했다고 느끼게 되기까지. 이게 내 인생을 다 집약해서 농축한 이 자기 사명서를 작성했다고 느끼기까지는 그냥 한 방에 되지 않는다. 여러 어떤 액션, 그다음 업데이트, 뭐 수정 이런 걸 반복한다 해서 정기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수정해야 파워풀하다. 자, 사명서는 본질적으로 212페이지. 사명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 헌법이다 있죠. 헌법. 헌법이면 확고한 비전과 가치관의 표현이다. 자, 내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 그죠? 내가 어떤 존재고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안에는 여러분의 확고한 비전과 가치관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싶냐가 가장 보편적으로는 뭘 생각해야 된다? 역할로서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쵸? 엄마로서 내 80세. 그때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고 어떤 나만의 과업이 있으며 엄마로서 어떤 과업이 있으며 그 과업으로서 그러니까 투두리스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 있으며 엄마로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어떤 존재의 엄마에 다다를 것인가? 그럼 나는 지금 우리 엄마의 딸이기도 하죠. 딸로서 어떤 사명, 어떤 내가 딸로서 엄마에게 공헌할 수 있냐? 어떤 과업이 있냐? 이해되시죠? 과업이 1단계고 딸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두 번째, 딸로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역할을 멋지게 해두고 싶어. 해야 될 것을 넘어선, 응? 해야 될 것을 넘어서 사명. 사명을 넘어선 공헌은 무엇이냐? 3단계. 그죠? 자, 그럼 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우리 엄마의 내가 딸로서, 제가 남편의 아내로서, 여러분의 동료로서, 저 여러분 동료잖아요. 우리 다 친구니까. 여러분의 동료로서, 나의 과업은 뭐고, 나의 사명은 뭐고,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여러분의 과업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저의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서 키워내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어, 응원단장이 되고 그죠? 함께 하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공헌은 뭘까요? 공헌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동료로서 해야 될 공헌은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나의 자녀와 같은 느낌으로 키워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동료로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 죽고 없어. 근데 난 살아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미 죽고 없어. 난 살아있어. 근데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내하고 상관없나? 아니죠. 나의 자녀와 같이 내가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제가 동료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저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거죠. 여러분이 3단계로 한번. 자, 역할을 모든 사람이 다 역할을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명을 쓰기 나름입니다. 저는 적어도 내 부모의 자녀로서, 내 자녀의 엄마로서, 내 남편의 부인으로서, 여러분의 동료로서, 내 친구의 친구로서의 과업, 사명, 공헌이 제 사명사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동료는 빼도 돼. 빼도 됩니다. 난 친구 빼도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의 영향력이 원이 이 자기 사명서를 통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질 수 있는가? 중요하다 했죠. 좋은 말 퍼레이드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가? 제가 더 핀업하고 싶고 제가 더 힘을 가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친구로서의 영역이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너무 줄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친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이 일을 여러분과 더 밀접하게 생활하고 숨쉬고
제 사업이 나의 삶이 되어버린 지금은 이 친구라는 카테고리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동료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거의 가족과 같은 수준으로 저는 이제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료로서의 제 공헌이 지금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인 거죠. 저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 돈이 중요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아주 명확한 거죠. 저에게는.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해되시죠? 저의 비전, 사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공헌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게 비전이니까,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요, 이런 공헌까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 제 가족 책임질 수 있는가? 제가, 제가 다이아몬드까지는 제가 역할 중에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이 가장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석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엄마의 자녀로서도 책임질 수 있는가? 커졌고, 그죠? 지금은 제가 동료로서도 많이 커진 거죠. 동료로서의 제 과업, 사명, 공헌도도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꾸 영향력 요원을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중요한 거. 나는 최근에 내 자신의 사명을 다시 검토해 보았다. 나는 이러한 검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날 나는 타고 간 자전거를 세워놓고 혼자 해변가에 앉아서 수첩을 꺼낸 뒤 사명서를 검토한다. 저는 참 좋은 게 리더십 여행이라는 것이 있죠. 아미 안에. 음. 근데 그 참 리더십 여행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산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리더십 여행만큼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가시는 리더가 되셔야 된다. 음. 우리 아메이의 여행이 다른 여행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자녀와 함께 해도 꼭 엄마가 같이 있지 않아도 되는 여행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사명서를 가져가서 리더십 여행의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성을 띈다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애들이 4살 때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제가 케어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더십 여행에 여행을 가도 제가 케어했고, 4살 정도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큰애가 그쪽 태어났을 때부터 리더십 여행을 함께 갔으니까, 이제 사업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우리 준호가 4살 때 리더십을 갔는데, 그때도 저는 마음에 내가 가는 여행지 코스대로 애를 데리고 가죠, 보통은. 근데 그때는 4살 때 눈에 보이더라고요. 키즈 존이. 여러분, 여행을 가면 키즈 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발리를 갔다고, 아메에서 발리를 갔다고, 나 발리 스윙 그네 타고 싶어. 근데 이놈의 애새끼가 어려. 근데 나 애를 데리고 왔어요, 여행지에. 내 새끼니까. 얘 4살, 5살이야. 미쳐버리겠네. 그러면 여행은 갔지만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코스밖에 못 가잖아요. 안정적인 코스. 뭐 들판을 걷는다든지. 이런 거. 아메 여행은 그렇지 않죠. 키즈 존이 있잖아요. 아이를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거기 있는 그날의 보모조랑 소꿉놀이하고, 모래사장 놀이하고, 그런 거, 아이는 아이대로 행복하고, 나는 나대로 행복한 거. 그게 4살 때 키즈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리더십 여행을 가면 반드시 이제는 뭐 애새끼들이 내 옆에 오지도 않겠지만, 같이 있지 않죠? 지대로, 난 내대로. 자기 사명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업데이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진짜 좋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해변가에 앉아 수첩을 꺼낸 사무소를 검토한다.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별표 명확하고 정돈하고 책임감 그리고 해방과 자유의 감정을 느낀다. 왜 해방과 자유의 감정을 느낄까요? 자기 사명을 업데이트 하는데 어? 왜 자유와 해방을 느낄까요?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질 거야. 이 확고한 의지가 나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아, 자유는, 나는 맨날 자유롭고 싶어. 뭔가 나는 무언가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뭔가 자유롭고 싶어. 이런 여러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잖아요. 근데 뭔가 깝깝해, 자유롭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의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나는 100%살 수 있어. 난 그걸 책임질 수 있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냥 좋은 차를 타도 구속이고, 좋은 집에 살아도 구속이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해방감과 자유함. 응. 자, 나는 이 과정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그 사명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명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죠. 이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항상 깊고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하게 한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자, 보세요. 내가 사명서를 썼어. 자, 이제부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을. 자, 보세요. 유언,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여기서 배웠는데, 어디가 뺐노? 유언 실행. 우리가 사업가로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내 사명이 없는데, 여러분,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정확하게 작성하면요. 1000% 아메 사업이 필요해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잡고, 당신이 당신의 사명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아메 사업이 필요할 거다.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사명을 진정으로 작성해 본 사람이 느끼는 여러분의 지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한테 필요할까? 예, 필요해요. 근데 생각하죠. 이 사람한테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 필요 안 하고.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이 사명을 확실히 여기 명확 써져 있잖아. 명확.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해서 정리정돈. 정리정돈은 뭐라고요? 버리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것 중에 사명에 의한 것을 제외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 머릿속이 정리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머릿속이 깔끔한가? 우리가 사업가로서 아메이 사업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보이지 않잖아. 내가 그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없어요. 아,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스폰서를 보여주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외에는 보여줄 수 없어. 나를 보여줄 수 없어. 그런 우리 비즈니스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럼 내가 말로써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데 말로도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여러분 비즈니스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수 없죠.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없죠. 내가 말로써 그에게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이 깔끔한가? 명확하고 깔끔해야 돼. 어? 근데 내 머릿속에 내가 너무 복잡해.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도 같기도 하고 되긴 돼야 되는데 막 뭐 복잡한 거예요. 사업가는 우리 사업가에게 사명서 활용을 사명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왜? 머릿속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내 A존에서 B존으로 가는 것을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 오늘 A라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할 때,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결국 내 나이 80세에 이렇게 살아낼 건데 그렇게 살아내려는 내 의지와 명확함은 명확한데 뚜렷한데 그 수단을 찾지 못했어. 근데 아메이를 차차히 이해하고 듣고 내가 씹어 먹어 보니 내 사명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거야. 내가 이 수단으로 내 나이 80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직접 한번 봐라. 그것을 내가 80세 돼야 보여줄 수 있잖아요. 60세 정도 되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돼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된 모습을 말로써 설명할 수 없다며 어떻게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시간도 다 됐네. 저는 누군가를 만났죠. 뭐 A라는 사람을,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쳐요. 그럼 그에게,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영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업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영업 아닐까? 영업이에요. 교육을 팔아야 되잖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팔아야 되잖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영업입니다. 그러면 영업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그에게 내가 오늘 처음 만난 그에게 그는 나에게 고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업이란 그는 나에게 고객이 아니에요. 고객이죠. 그러면 그 고객의 고객 만족이라는 걸 시키면 제 사업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잘 되죠. 자, 고객 만족을 10% 시킬 것인가? 30% 시킬 것인가? 100% 시킬 것인가? 자, 아메 사업으로 볼게요. 내가 그에게 좋은 제품을 줘. 전달해. 설명해줘. 내가 좋은 제품을 안내해줘. 안전한 제품을 설명해줘. 너에게 적합한 제품을 설명해줘. 10%입니다. 10%. 내가 그에게 나의 사명을 통해서 꿈꿔봐.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어. 캐시백이 들어가. 예를 들어 이번 첫 번째는 좋은 제품을 쓰게 내가 하는 거 고객 만족으로 친다면 그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걸로 친다면 10% 20% 이렇게 하면 캐시백도 돈을 벌 수 있어. 50% 50%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네가 어떤 삶을 꿈꿔도 그 삶을 살 수 있어. 고객 만족으로 치면 100%입니다. 나의 사명을 통해 그가 자신의 삶에 사명을 갖게 하는 거. 고객 만족으로 치면 100%를 선물하는 거예요. 정말로 고객을 가장 높은 의식으로 만족시켜주는 거. 제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를 10% 만족시키느냐, 30% 만족시키느냐, 100% 만족시키느냐. 제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업인데 여러분도 소비자잖아. 누군가의 고객이죠. 여러분 10% 만족하고 싶어요? 30% 만족하고 싶어요? 100% 만족하고 싶어요? 100%예요. 아메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메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고객이고 그 고객을 그 고객이 스스로 1000%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도 누군가의 고객이었죠. 아메 사업으로 봤을 때. 저희 스폰서님의 저는 고객이었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나에게 제품만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 스폰서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돈 든다? 너 추가소득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추가소득 인쇄소득이야. 이 말만 하지 않았어요. 제 스폰서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었어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어떤 딸이 되고 싶고, 어떤 친구가 되고 싶고, 어떤 동료가 되고 싶은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나는 내가 나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나는 암의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100% 만족해요. 이 일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다른 일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1도 없어요. 다른 삶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1도 없어요. 왜? 나는 책임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 삶을, 내 역할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제 말이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고객을 만족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만족하는데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가 만족하는데. 그가 스스로 매니아가 되는데 어떻게 만족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자기 사명을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것인지. 전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사명을 써놓기는 해. 활용을 안 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까워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